네, 오늘은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 이슈 브리핑도 더 특별한 방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이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2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충돌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을 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선제 공격했고, 이에 맞서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하며 양국의 보복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선은 미국의 개입 여부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향후 며칠 내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냅니다. 일부는 이번 주말 중 공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몇몇 연방기관의 수뇌부는 이미 대응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도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과의 핵 군축 합의를 위한 외교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전쟁 가능성에 보다 열려있는 입장인데요. 블룸버그는 미국이 공격을 유예하는 것은 이란 지도부가 핵 농축 능력을 일부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선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수위가 커졌다고 평가했고요. 이처럼 중동의 긴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현재 시간 19일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한 발이 집속탄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의 탄두가 수십 개의 소형 폭탄으로 쪼개진 후 땅에서 폭발하는 무기로 살상력이 커 비인도적이란 비난을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 공습 역시 마찬가지로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내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을 밤새도록 공습하고 있는데요. 양국의 군사 충돌이 국제사회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25%로 동결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죠.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4.2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로 동결의 의견을 모았던 연준과 달리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9명 중 6명은 동결을, 나머지 3명은 25bp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영란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과 그리고 이렇게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금리를 25bp씩 인하한 바 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오늘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정책 방향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전망과 계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역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중동 지역 갈등 격화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에 따른 리스크 평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델스방켄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마우니는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다소 비둘기파적인 기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선 통화정책위원회에서 7대2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올 줄 알았다고 설명했고요. 또 사전에 정해진 경로는 없다고 말한 점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영국의 CPI가 4%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위가 매파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는 이 틱톡의 매각 시한 또 연장입니다. 각종 챌린지가 쏟아지는 그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죠.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한을 연장해줬습니다. 90일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시한을 연장해주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원래는 마감 시한이 6월 19일이었지만 9월 중순으로 또 한 번 미뤄지게 됐습니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번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틱톡이 폐쇄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는 90일 동안 매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도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하며 특히 30세 미만 성인의 59%가 이렇게 틱톡을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틱톡 금지를 지지하는 여론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처음 통과된 바 있죠. 이로 인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잠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틱톡 매각 시한을 75일로 연장하면서 앱은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는데요. 이 기간 아마존이 틱톡 인수 막판 입찰에 나섰으며 이 외에도 레딧 공동 창업자나 퍼플렉시티 AI 등이 관심을 표했습니다. 현행 미국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반드시 틱톡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데요. 바이트댄스는 앞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거래 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연장한 90일 안에서 이 틱톡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